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6월 15일입니다. 저는 전 회장입니다.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첫 번째 시작해 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이 갑자기 오후장부터 그냥 쭉쭉 밀려 내려와가지고 이제 참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초보 처음 주식을 입문하셨던 분들을 좀 초대를 해서 이제 뭐 처음 주식을 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고, 그걸 제외하면 한 2주 정도 시간 만에 이제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뭐 수요가 감소하고 뭐 이런 것들, 기업들의 판매가 좀 저조해서 그런 건지 사실 그동안에 좀 좋은 임팩트 있는 기업을 좀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성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판매나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의미 있는 물론 있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있긴 있던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한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열심히 찾는다고 찾았는데 아직 그래도 좀 주가가 아직 그게 선반영되어 있지 않은 좀 투자 좀 기회가 좀 있을 법한 회사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들 이격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조금 더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홈페이지 보시면 5월 말일날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드렸는데,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뭐 제약, 헬스케어, 뭐 알테오젠, 뭐 시젠 뭐 이런 것들 보면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서 좀 시장을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격도가 상대적으로 덜 벌어졌던 종목들이 주가가 오히려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장은 더 그때보다는 좀 더 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주가도 많이 빠져가지고 뭐 아까 잠깐 봤는데 뭐 거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가까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 급락이 일시적일 거냐 아니면 뭐 좀 장기화될 것이냐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시장을 관망하시는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2차 이런 코로나 확산 우려도 좀 있고, 저희 나라에서도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왔던 건 유동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 가지 기대감도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코로나 영향인 2분기에 마무리가 되고 3분기부터는 좀 어느 정도 기업들의 회복이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유동성도 분명히 당연히 존재를 하겠지만, 유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기업들의 실적이 꺾인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주가에 뭐 어느 정도 버블도 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 뭐 분위기로 보아서는 3분기 턴어라운드는 조금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섹터가 좀 큰, 고용 효과가 좀 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뭐 조선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그런 좀 고용 효과가 큰 산업들에서 아직 수요 회복이 의미 있게 나오고 있다라는 건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3월, 4월 이런 쇼크 대비 5월, 6월은 조금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이게 그 회사 입장에선 이게 아직은 의미 있게 회복이 된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뭐 다음 달 판매가 50%가 됐는데 그 다음 달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5%가 됐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 수요가 회복된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대외 환경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V자 반등은 과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뭐 시장이 뭐 확산이 돼서 뭐 전고점까지 시장이 내려간다던가 뭐 그런 게 뭐 좀 성급하게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뭐한 1주 혹은 2주 뭐 이렇게는 좀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또 의미 있는 기업을 또 좀 찾아올 수 있을지는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일단은 급락을 해서 급하게 좀 가지고 계셨던 현금을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일단 좀 지켜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들 힘이 없네요. 역시 주식이 올라야 저희는 다들 힘이 나는데 그래도 해야죠. 네. 저는 뭐 저번 시간에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보자들 모시고 오셔서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HS 코드 이야기를 좀 오랜만에 또 드리는 것 같은데요. 뭐 요즘에 HS 코드를 다루면서 이거는 조금 볼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가죽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류 소비는 늘어서 소는 좀 남는 것 같은데 이제 수요에서 이렇게 가죽 같은 거 이렇게 수요가 많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가죽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게 아닐까 이렇게 비춰지고요. 실제로 이제 그 가죽 가격을 들여오는 가격 같은 거나 이제 수출하는 가격을 비교를 해 보았더니 이제 가죽 가격이 많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가죽 가격이 빠졌을 때 물론 천연 가죽이냐 뭐 인조 가죽이냐에 따라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죽이 가격이 빠졌을 때 무엇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자동차 쪽으로 섹터를 좀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수출이나 해외 판매는 굉장히 저조했지만 의외로 내수에서는 또 많이 방어를 했었고요. 내수에서는 특히 뭐 그랜저나 뭐 제네시스 라인, 펠리세이드 같은 등이 이제 4월, 5월에 판매가 또 양호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종에 들어가는 가죽 시트, 그 시트에 들어가는 가죽을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부분에서 상당 부분 보전받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뭐 판매량을 살펴보면 그랜저 IG 같은 경우 이제 뭐 그랜저 이제 신차가 나와가지고 전작의 그 그랜저 IG와 새롭게 출시된 게 제가 봤을 때는 합산돼서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4월 IG가 11,566대가 팔렸어요. 전년 4월에 6,949대가 팔렸는데 5,000대 넘게 거의 5,000대 가까이 더 판매가 됐고요. 5월 그랜저 IG는 1,343대, 전년 5월에 5,500대 정도 판매된 걸로 비교하면 2배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랜저 HEV, 이제 그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전년에 2,700대 수준이었는데 올해 4월, 5월에는 3,400대, 3,000대 정도 팔리면서 전년보다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G80, 새로 출시된 G80 같은 경우도 뭐 4,000대, 그다음에 5월에는 7,500대, 거의 그랜저 IG와 가까운 그런 판매량을 보이면서 굉장히 판매가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펠리세이드 역시 출시 초반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작년 4월, 5월을 보시면 작년 4월에 6,500대, 5월에 3,700대로 4월, 5월 합쳐서 약 10,000대 정도 팔렸는데 올해 지금 4월, 5월은 합쳐서 거의 10,000대 가까이, 이제 한 9,000대 정도 팔렸어요. 물론 펠리세이드는 이제 그때 신차고 이번에는 이제 신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렸다는 거에 있어서 그 자동차 국내 내수로 들어가는 시트 쪽은 괜찮지 않을까가 저의 아이디어였고요. 전체 토탈로 치면은 4월 판매량은 71,000대였습니다. 국내 판매량이 71,000대였고 4월 판매량은 전년 4월과 거의 동일했고요. 5월 판매량은 78,000대로 전년 67,000대 대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차종이 아니라 내수 차종에 들어가는 그런 시트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좋지 않을까가 저의 아이디어였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봤던 종목들이 삼양통상 그리고 유니캠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삼양통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력 차종까지는 또 부연 설명을 제 팀장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주력 차종은 좀 더 공부를 해보아야겠지만 1분기 때도 영업이익률이 22%였고 전년 4분기 때도 31%, 전년 3분기 때 29%로 수익성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뭐 퍼가 지금 4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4배밖에 안 되고 뭐 PBR, PSR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또 가죽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랑 또 가죽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죽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가죽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대한 물론 매출이 증가할 거에 대한 거 조금 보수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전반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제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상당히 고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유니캠 같은 경우도
삼양통상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지만 1분기 때 14%, 전년 4분기에도 14%, 전년 3분기에는 20%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퍼가 한 6배 정도, 마찬가지로 삼양통상에 비해서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유니캔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배당을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분기 배당을 실시하려고 정관을 변경하는 임시 주총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 좋아졌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영진의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배당을 재개하겠다는 그런 발표도 하고 했어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네요. 네, 그 두 회사 모두 어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는 또 좀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시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스프레드가 중요하잖아요. 또 원피를 얼마에 사와서 얼마에 납품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계속 그 코드에 있는 걸 확인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원피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반등하면 다시 안 좋아질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게 소의 가죽이잖아요. 이게 가죽이, 그러니까 부산물인 거죠. 근데 이제 소를 소모하는 양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이제 미국 사람들도 먹지만 수출도 하고 중국 사람들도 먹고 하면서 전 세계에 소를 먹는 양은 더 늘어나는데,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죽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죽의 생산량은 구조적으로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소가죽의 소비 중에 가장 큰 게 신발이에요. 그래서 구두, 그 다음에 운동화류도 질긴 거는 이제 가죽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아시다시피 메쉬로 된 운동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볍고 기능성 있고 통풍도 좋고 하는 이제 기능성인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리고 신발 회사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훨씬 더 자기가 디자인이라든지 뭔가 타 회사랑 차별화됐다는 걸 나타나기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그거에 50%에 다다르는 이제 신발 회사의 가죽 소비량이 줄게 되면서 이쪽이 수요에서 개선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쇼파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시트, 핸드백 이런 부분에서는 도로 이익을 보게 된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가죽 가격은 여기서부터 무제한으로 계속 떨어질 수 있을까? 또 그건 아닌 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물이기 때문에 소를 잡고 가죽이 원피가 나왔을 때 이게 피가 뚝뚝 흐르는 상태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부 처리 이런 처리를 한 다음에 이런 가죽 회사들한테 넘기게 돼요. 근데 이게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거를 처리해주는 업자들을 패커라고 하던데, 업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수출을 해버리기보다는 그냥 소각해버리는 거죠, 가죽을. 그래서 일정 가격 이하로는 사실상 또 내려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이 바닥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 아마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제 또 영향이 큰 거는, 소를 우리나라에 키우긴 하지만 사실 몇 마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 다가 이제 달러에 바로 연동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격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세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삼양통상, 유니캔, 그 다음에 조광피혁이 있는데, 조광피혁은 지금은 약간 투자회사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보면은 가죽 시트 쪽이 포지션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예외로 하고요. 유니캔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조금 알아야 되냐면, 어떤 차가 잘 나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랜저는 유니캠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랜저 자체를 듀얼 밴드를 주진 않아요. 한 차량은 한 회사에 이렇게 몰아주게 되고, 다른 차량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 이제 유니캠이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랜저, 펠리세이드, 그 다음 잠시만요. 이제 그랜저가 현대차에서 단일 차량으로는 가장 천연 가죽을 많이 쓰는 차량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한 등급 낮은 이제 상위 트림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만 천연 가죽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랜저 같은 경우는 깡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형을 사더라도 천연 가죽이 들어가요. 물론 렌트카라든지 택시로 나가는 일부 이종의 경우에는 이제 인조 가죽을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거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
4월, 5월 전부 1등이었잖아요. 한 달에 10,000대 넘게 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가죽 시트 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차량이죠. 이거를 유니캠이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팅어, K9 이런 차들은 사실 차량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도 많이 팔리고, 그리고 SUV들은 시트가 3열씩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트 자체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가죽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 K5, 투싼 이런 걸 하고 있는데, K5 같은 경우는 원래는 소나타한테 물량이 밀렸는데 이번 5월달 그 판매량을 보면은 소나타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차가 잘 나가는지를 확인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삼양 통상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렌토 이번에 3등 안에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소렌토, 그 다음에 이번 7월 달쯤에 나오는 산타페, 그 다음에 G90을 제외한 GV80, GV70, G70, G80 이 모든 모델을 삼양통상이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라인업에서는 일반 천연 가죽이 아니라 한 번 더 가공된 나파 가죽이라는 걸 보들보들한 가죽을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ASP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GV80하고 G80이 또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가지고, 예. 그래서 어떤 회사가 어떤 차를 담당하느냐도 알면은 그 회사의 실적을 추적하는데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보면은 구조적으로 조금 다른 건, 이제 삼양통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매출액이 막 여기서 점프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자동차 판매량이라는 게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거의 없을 텐데, 유니캠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매출액이 삼양통상에 지금은 한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설을 지금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라든지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규모 경제가 약간 부족하면서 이런 영업이율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근데 다들 이게 지금 뭐 수소차도 나오고 전기차도 나오고 이게 나오지만, 가죽 시트는 뭐 고급 차량이라면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대체되는 게 아니라면은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향후 진짜 몇 년 후에 테슬라에서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석유화학 산업이랑도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유가를 네,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산물을 채취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증유통에 넣고 석유를 이렇게 가열을 하면 휘발유, 등유, 경유, 네, 네, 납사, 네. LPG가 네. 다 나오는데, 이게 각 수요처들마다 이게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휘발유는 드라이브용, 뭐 등유, 경유는 냉난방용.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요가 너무 가격이 안 좋아서 가격이 너무 떨어지게 돼버리면 그냥 뭐 묻어버리거나 안 팔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벙커씨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문제가 네. 되잖아요. 벙커씨를 원래는 선박에서 이렇게 소모를 해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이익을 안 남기거나 마이너스로 팔고 나머지에서 이익을 남겼는데, 그게 이제 IMO라는 규제가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SO이나 이런 데서는 고도화 설비를 통해서 네, 한 네. 번 더 처리한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그렇다고 벙커씨를 그냥 태워버리면 이게 환경오염이 큰일 엄청 나죠.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가죽이라는 건 어쨌든 단백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태우거나 묻어버리거나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가격이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던 게, 안 하면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데, 이 가죽이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내려가면 물론 이런 업체들은 훨씬 더 좋겠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고기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가죽까지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를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공시되는 가격을 보면은 그래도 빠진 채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데 내수 판매는 견조하고, 그 중에서도 좀 그랜저 이상 좀 상당히 좀 고급 차종 그렇죠. 중심으로는 판매가 견조한 상황인데, 이제 이런 원피 같은 것들은 주로 고급 차량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판매도 큰 문제가 없고, 근데 원재료 가격이 많이 하락하니까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기보다는 이익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라고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차종 보니까 그 그랜저 뭐
G 시리즈 이런 것도 되게 잘 팔렸는데 네. 아반떼가 엄청 힌트를 많이 줬어요. 아반떼가요? 아반떼 신형 아반떼. 요번에 좀 잘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아반떼가 4월에 7,400대, 5월에 거의 9,000대 가까이 팔린 걸 보면은 그 과거 역대 히스토리를 보면 이번에 아반떼 찾아온 거 관련된 것들도 아반떼는 근데 아쉽지만 아주 상위 트림의 한 10% 정도만 이제 네. 전용 가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쵸, 가죽회사는 혜택을 별로 못 보지만 다른 부품사들은 또 네, 좋을 수도 가죽회사보다 음. 다른 부품사들한테 혹시 아반떼와 관련된 게 있다면 네. 길에 한번 쫓긋해보는 것도 네, 저는 그 다음으로 할 내용은 철근 회사들입니다. 이제 한국철강하고 대한제강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철강을 좀 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보면은 그동안 이제 시크릿컬 회사들이 오르면서 대한제강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각도가. 그 다음에 한국철강은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는데 한국철강하고 대한제강 둘 다 뭐 PBR이 0.3도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싼 회사였어요. 뭐 퍼로 쳐도 엄청 싸고 PBR로 쳐도 엄청 싼데 그 이유가 이제 철근이라는 아이템의 특징이죠. 이제 철근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는 현대제철이고요. 포스코는 철근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근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제일 쉬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큰형님은 이제 더 하이테크의 자동차 강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시고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근데 포스코가 한동안 안 좋으면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 인도네시아였나? 해외에 있는 포스코 공장에서 철근을 수입을 해서 우리도 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밑에 회사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해서 그거는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철근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범용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중국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철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것만 해도 가격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중국의 철근이 우리나라에 몰려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철근 회사들이 7개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데가 현대제철, 그 다음에 한국철강, 대한제강, 그 다음에 한국철강의 모회사인 키스코 홀딩스도 자회사 중에 이제 비상장인데 하나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근은 이제 조금 다른 게 또 산업 회사가 간단해서 내용보다는 이제 구조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있는데 이제 철강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고로를 사용해서 철광석과 석탄을 넣어서 코크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끓여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또 다른 방법이 철 스크랩, 그러니까 가루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고철들을 모아서 전기로 해서 녹여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근은 전부 전기로 해서 만듭니다. 왜냐하면 철근을 고로로 만들기는 너무 안 맞는 거죠. 중국에는 그걸 고로로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스크랩 가격이 중요하고요. 물론 스크랩 가격은 철강석 가격과 이제 길게 보면 다 연동이 되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근데 한국철강이 이제 최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중국이 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SOC를 대량으로 하겠다. 트럼프도 뭐 대량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내수에서 철근 물량이 소모가 되면 외부로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럼 철근 회사들이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물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이 됐어요. 대폭 개선이 됐는데 이 좀 아쉬운 점은 최근에 이제 조금은 시들하고 주식이 화끈해졌지만 부동산을 다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대규모 공급 물량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이제부터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때문에 집값이 오를 거라 걱정을 하는데 그거랑 똑같이 철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토목하고 아파트, 그러니까 건축입니다. 근데 건축 물량이 준다는 거죠. 이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익단에서는 분명히 플러스가 계속 날 수가 있는데 탑인 이제 매출액이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회사에서도 한 10%에서 15% 정도 풀캐파에서는 약간 줄여서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 7개 업체가 다들 이제 뭐 공격적으로 해서 누굴 죽이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는 왜냐하면 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도 PBR이 0.3이지만
비상장 회사들도 전부 다 현금이 엄청 많아요. 이걸 가지고 딱히 뭐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이 업계 자체가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단기간에 누군가가 망할 수는 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보다는 비슷한 점유율을 가지고 그냥 큰형님인 현대제철이 단가가 정해지면 밑에 동생들은 따라가는 구조, 그냥 압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매출액이 줄었고, 그리고 이거는 항상 연도마다 반복되는 건데 3분기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토목이랑 건축이 메인인데 3분기는 한여름이라서 야외에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35도 이런 데 하면은 이제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네. 그 다음에 또 장마 시즌이에요. 건축이라는 거는 실내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마가 오면 또 못합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3분기가 가장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대한제강은 조금 이슈가 있는 게 보면 여기 종목 토론실에서도 엄청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던데 이제 철근 회사 중에 하나인 YK 스틸이라는 회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이거 이제 대한제강도 본사가 부산이거든요.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이고, 그래서 이거를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인을 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M&A 이슈 같은 거에 있어서 좀 더 민감하게 오르고 내리는 게 폭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YK 스틸을 인수를 했는데 그 자리가 이제 철근을 굳이 추가로 더 하고 싶어서 YK 스틸을 인수를 한 건 아닐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 자리가 이제 부산이니까 그거를 싹 차라리 스크랩을 해버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근데 거기가 자리가 근데 지금 공업 지역으로 잡혀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 회사 대한제강뿐만이 아니라 모든 철근 회사들 자체가 이제 회사 하나가 스크랩이 되면 훨씬 더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가 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라 가지고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더라. 그래서 철근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SOC 때문에 엄청 좋다, 이거는 지금부터 막 가즈하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좋아진 건 맞지만 국내에서 이걸 그렇다고 수출을 막 할 수 있는 아이템도 사실 아니라서, 그렇게 막 돈이 남는 아이템이 아니라서, 국내에 만약에 지금 이때 그린 뉴딜이라든지 뭐 예타 면제를 해서 GTX 같은 걸 빨리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거랑 시너지가 진짜 맞아지게 되면은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또 가봐야 되니까 계속 관찰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쌌기 때문에 꾸준히 좀 체크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비슷한, 오늘은 또 종목이 스타일이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전방산업 자동차도 그렇고 네. 건설도 그렇고 네. 수요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원재료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서 그래도 수익성을 좀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딱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맥락은 비슷한 그런 회사들. 그동안은 이제 방패로 막기보다는 한 번 더 찌르는 게 중요했는데 오늘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조금은 방패를 들고 같이 방패 역할을 같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종목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부디 뭐 빨리 코로나가 좀 잘 마무리돼가지고 진심으로 코로나가 네.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그러면 좀 더 주식이 올라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